네. 안녕하십니까. 배우는 TV 콜라병석 사이다의 권대입니다. 허은아입니다. 애를 쓰고 있네요. 네. 뭐 이제 애를 쓰지 않아도 되겠어요. 왜냐? 이 배우는 TV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네. 지금 무슨 경사가 이런 경사가 없어요. 해외에서도 배우는 TV를 보시겠다고 이렇게 접속을 하느라고 손가락이 좀 힘든다 이런 얘기까지 네. 오바했고요.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에서도 배우는 TV를 보고 계신데요. 네, 와. 정말 생각보다 네. 그 성과가 너무 커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먼 타국에서도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친절을 올리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정말 잘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부담도 사실 좀 네. 돼요. 그런데 이런 부담이라면 얼마든지 그럼요. 네, 기분 좋은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 좀 재밌게 좀 이끌어가고 싶은데 네. 오늘 초대 손님이 딱이네요. 딱입니다. 네, 딱입니다. 희망 전도사로 알려지신. 희망 전도사. 네. 그동안 출연하신 분들은 우리 허은아 대표님과 말이 잘 통하고 네. 저는 좀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드디어 제 친구가 왔군요. 그렇습니다. 한번 웃겨줍시다 한번. 네, 누군가요? 네, 송진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우리 송진우 교수님 모셨는데 네. 야, 훈남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꽃중년 뭐 이런 느낌? 아 죄송해요. 꽃미남이었네요. 네. 네. 여러분이 왜 놀라세요? 꽃중년이라 하는데 제가 말 잘못한 거예요? 하여튼 잘생기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하고 과가 같으네요. 그러니까요. 대두. 그러니까 머리가 허은아 대표님이 빛날 수 있는 우리 사이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유쾌한 분위기로 우리 송지훈 교수님께서 오늘 아주 미니 강연 준비하신 게 있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허 대표님한테 입수한 사전 정보에 의하면 오늘 방청객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미인들만 온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아직 안 온 거 맞죠? 다 오셨어요? 네. 전에 어떤 남편이 책을 보다가 이거는 우리 와이프한테 전해줘야 돼. 그래서 문자를 딱 보냈대요. 여보,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3가지의 금이 있다고 하네. 딱 보낸 거예요. 황금, 소금, 지금. 근데 와이프가 그 문자를 딱 받고 바로 리턴 문자가 온 거예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남편이 한참 있다가 다시 와이프한테 문자 보냈대. 방금, 쬐끔, 송금. 우리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돈 좋아하죠.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오늘은 제 강의의 주제는 이겁니다. 지금만 내 거다. 다음이 아니고 지금만 내 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오늘 짧은 강의니까 2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꼭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한국 사회, 특히 청년들, 그다음에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데이터로 제가 짧게 보여드리고, 두 번째 꼭지에서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그러면 힘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힘든 걸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되냐,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냐, 그 2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꼭지가 힘든 우리의 현실이에요. 3포 청년 다 알죠? 몰라요? 3가지 포기한 건데 취직 포기합니다.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결혼 포기하죠. 그 다음에 출산을 포기해요. 이게 지금 우리 청년의 현실이에요. 청년들만 힘드냐면 부모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가장들 중에 직장에 없는 사람이 255만 명이나 돼요. 어머나. 255만 원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지금 요 앞자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 6집당 한 집의 아빠가 직장이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 집안에는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또 빚들이 많은데 우리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일반 부채가 얼마냐면 약 1,000조 원 정도 된답니다. 1,000조 원. 그 중에 400조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돈인데 정부 예산이 400조보다 작아요. 그 엄청난 빚을 우리가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 대학 진학률이고요. 오른쪽이 대학 졸업생이에요.
요 왼쪽에 진학률 좀 보면 1980년대 진학하신, 그러니까 연세가 50대 되신 분들은 이때 대학에 들어가신 거예요. 고등학교를 10명이 졸업하면 27명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때. 나중에 점점점 늘었죠. 자, 요 대학 졸업생 추이 요거는 요때 졸업한 분이 지금 60대 때쯤 되신 분이에요. 10만 명 정도가 대학을 졸업해요. 지금은 한 55만, 6만 명 정도가 졸업합니다. 그래서 옛날 요때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취업은 보장이 됐어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대학에서 졸업할 때쯤 내가 어디에 취직할까를 고민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어떠냐?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취직을 고민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졸업하는 순간 반이 실업자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길 원해서 들어가는 사람 56만 명 중에 2만 명밖에 없어요. 아주 힘들죠. 자, 어른들 문제 한번 볼까요? 요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이게 청년 고용률 추이인데 요 데이터를 준비한 중에 29년 만에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거야. 청년 고용이 최저치. IMF 때도 이거보다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그야말로 삼포, 취직이 안 되고 갈 데가 없고 미래가 안 보이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자, 어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에 255만 명이 직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사법고시 패스만 하면 인생이 쫙 풀렸어요. 그런 줄 알았어.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건 수임 건수가 반 정도로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식당으로 보면 손님이 100명 오던 게 50명으로 줄은 거예요. 변호사들이 내는 회비가 1년에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이거 못 내는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의 한 8%쯤 된대요. 변호사 회비를 못 내는 변호사들. 파산 신청하는 변호사도 늘고 있고요. 그 각 지역마다 변호사협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변협 회장 뽑는 선거. 그거에 나온 회장의 출마의 변이 이거예요. 공약이야. 제가 당선되면 밥 굶는 변호사 없도록 하겠다. 신용불량 변호사 구제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사무실을 오픈하고 있는 변호사 중에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무려 80%예요. 전체 변호사 중에 연봉 있잖아요. 연수입. 5천만 원 안 되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사법고시 패스하면 끝났거든. 이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의사 어떨까요? 의사도 오픈하는 순간 돈 완전히 옛날에 긁었어요. 요즘엔 장난이 아닙니다. 목포에 있는 병원 원장이 자살을 했어요. 어머나. 왜 자살했냐면 이 병상이 200병상인데 병원이 하루에 환자가 10명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산은 도망을 갔어요. 빚이 70억이야. 이런 게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야. 그래서 좀 총괄적으로 보면 아이들 옛날 같으면 대학 들어가는 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대학 다 들어갑니다. 졸업해서 대수가 아니에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부모들 마찬가지고 옛날에 의사, 변호사 합격했으면 인생 쫙 끝났다고 했는데 절대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 힘든 상황이라 이런 얘기죠.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자,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 솔루션을 제가 또 짧게 드릴게요. 저는 오늘 3가지 갖고 왔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현재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방법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강의 꼭지는 다양합니다. 꼭지가 많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다 그 꼭지대로 얘기를 해주는데 제 강의를 자세히 들어보면 늘 결론은 하나예요. 희망이야, 희망. 희망을 가진 자는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희망이냐?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들어. 해봐야 될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난 잘 살고 싶어. 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 번 시도해 봤거든. 안 돼. 그런데 내일은 잘 될 거라는 상상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기만합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그 동물이 하나예요. 딱 인간밖에 없어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도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오늘 내가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불만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의 내 삶이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오늘의 나를 만든 건 누군지는 아시죠?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언제가? 어제가. 어제. 맞아요. 나의 어제가 나의 오늘을 만들어요.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드는 건데 나의 오늘의 나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관성의 법칙으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 뉴턴의 관성의 법칙의 핵심이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언제까지 정지해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물체의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돈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아무 도전도 않고 늘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일은 잘 살 거야. 이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지금처럼 미래도 불투명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을 기만하지 마라. 네가 진짜 원하는 걸 얻고 싶어? 하란 얘기죠. 언제? 지금 하란 얘기예요. 다음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인사가 만사다야. 요걸 들으면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인사, 그럼 뭐 채용, 교육, 배치 이런 거 인사? 그 인사가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라고 하는 인사. 제가 그 CEO들 강의를 해보면 이분들 강의 딱 듣고 나면 그 얘기를 해요. 교수님들한테 제가 좀 불만이 많습니다. 뭔데요?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입사할 때 보면 인터뷰할 때 그런데요. 저를 이 회사에 뽑아만 주시면 제 영혼을 바쳐서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뽑는데요. 근데 합격이 딱 된 순간 영혼은커녕 손을 딱 놓는다는 거야. 얘들 왜 이래요? 그런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하죠. 그건 사장님들이 아이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요? 아이들의 인생 최대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입사야. 입사가 달성된 순간 영혼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런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CEO가 미치는 거죠. 내가 이를 왜 뽑았어?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그중에 늘 자기의 꿈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사장님들이 보면 채용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대리, 과장, 부장 쭉 올라오잖아요.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야, 저 친구 괜찮네. 볼수록 괜찮네. 그 사람들은 뭐냐? 보통 직원과 그 직원의 차이는 하나래요. 볼 때마다 밝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쭈뼛쭈뼛 한다는 거야. 사장님인데 가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 안 보이는 거죠. 인사가 만사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밝고 활기차게. 이건 허 대표님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이미지 연구에서 늘 밝고 활기차게. 인사. 그래서 이 인상 같은 경우도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첫인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요. 약 4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 인상이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해 버리잖아. 그래서 인상을 늘 좋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서울대학 나온 학생들 중에요. 토익 만점 받는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 중에 취직을 못한 애들이 있어요. 걔들 자세히 보면 뭐가 안 좋냐면 인상이 안 좋아. 인상이 안 좋아도 취직을 못한 애들 추적해 보면 걔들이 누구 닮았냐? 꼭 자기 아빠를 닮았어요. 아빠 닮으면 취직이 안 돼요. 우리나라 아빠들이 얼마나 근엄합니까? 굉장히 근엄하잖아. 근엄한 사람을 기업에서 안 뽑는다니까. 옛날에는 서울대만 딱 뽑았다니까. 요즘은 아니야.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냐? 아이들을 취직시키려면 부모의 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누구의 인상이 바뀌어야 되냐? 아빠의 인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애들이 그걸 훈련하고 학습돼서 회사에 가서 똑같이 하면 저 친구는 잘하는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빠의 인상을 바꾸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따라 하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뭐라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거만 따라 하시면 돼요. 마주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마주 보세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까꿍! 그러니까 누구든 만나면 예를 들어서 결혼 아직 안 했죠? 네. 나중에 결혼해서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만나도 까꿍!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제 강의 안 들은 분한테 까꿍거리면 얘가 완전히 맛이 갔네. 그럼 어떻게 하냐? 소리만 안 내면 돼. 그래서 아이들의 상이 바뀌어야. 근데 아이들의 상을 누가 바꿔? 부모가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서? 집에서. 식탁에서.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는 워낙 인상이 좋으시니까 선생님은 집 돌아가서 하세요. 까꿍. 네. 인상을 바꾸죠.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그게 그 친구의 승진을 결정하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인사해라. 요즘 아이들은 그게 잘 없어요. 전에 어떤 비 오는 날이요. 소나기가 팍 쏟아붓는 날 어떤 고령의 노부인이 백화점 앞에서 떨다가
백화점에 딱 들어오셨다. 직원들이 보면 뻔하잖아요. 추레하고 들어오니까 저 양반은 비를 피하러 들어왔구나. 눈길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부인이 뭐 어떻게 몸을 들 데가 없는 거야.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 백화점에 그 신참 직원 페리라고 하는 직원이 그 노부인한테 가서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잠깐 앉아 계십시오. 의자도 주고 이랬대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수납기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노부인이 가면서 그 페리라는 젊은 그 신참 직원의 명함을 딱 간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있다 백화점 사장님한테 메일이 편지가 온 거야. 당신네 백화점과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체결하는 이 계약에 대한 모든 거래는 페리라고 하는 직원이 담당해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근데 그 계약 금액이 얼마였냐면 그 백화점 전체 매출액의 2년치에 달하는 계약. 무지 큰 거였죠. 백화점은 대박이 난 거지. 이 편지를 누가 썼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비왔던 노부인 그분이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철강왕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죠. 앤드류 카네기 엄마였대요. 엄마였대요. 그 일로 해서 그 신참 직원이었던 페리는 그 파트너 우리 해석하면 중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백화점에 중역이 됐을 때 그 페리의 나이가 몇 살이냐? 22살 때였대요. 그 한 번의 친절, 한 번의 사소함. 그러니까 우리 볼 땐 뭐 그거 뭐 대단한 거야. 나라도 할 수 있어. 그 일을 하고 가면 나라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나라도 먼저 하는 거는 드문 경우예요. 그 답은 뭐 있냐? 인사가 만사야. 그 사소한 친절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페리인데 밖에 노부인이 떨고 있어. 저분이 앤드류 카네기 엄마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막 커피 타다 드리고 뭐 빵 사다 드리고 다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두 번째는 인사가 만사다. 세 번째는 뭐냐? 오리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오리. 자, 이거 뭔 뜻이냐? 물고기 중에 제일 빨리 헤엄치는 게 도세치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얘는 시속 110km야. 경부고속도로 제한속도야. 물고기가. 하늘을 제일 육지를 제일 빨리 뛰는 건 치타. 120km. 하늘을 제일 빨리 나는 새는 구남조라는 새가 있는데 얘는 시속 400km야. KTX보다 더 빨라요. 근데 구남조 뭐라고 그러냐? 저는 헤엄치는 건 꼴찌예요. 저는 뛰는 건 빵점이에요. 근데 저는요, 날아다니는 건 세계 최고입니다. 이걸 가져라 이거야. 나는 다른 거 못해? 이거는 잘해. 근데 이 세 가지를 대충 한다고 자랑하는 게 뭐냐? 오리야. 대충 뛰죠. 꼴찌하잖아. 그죠? 헤엄도 대충 치죠. 꼴찌예요. 날르기도 하잖아. 대충. 멀리 못 가. 옛날에는 오리가 대우받던 때가 있었다니까. 그때는 30년, 40년 전 대충 알면 면장할 때였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것저것 다 알아? 필요 없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해. 그 친구 데려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강점이 뭔가를 찾아보라 이거지. 쟤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잘해. 그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지금 성공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공 솔루션은 세 가지. 자신을 기만하지 마.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경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래를 기대하는 거. 두 번째, 인사가 만사야. 사소한 친절, 절대 사소한 거 하찮은 친절은 없다. 세 번째는 오리가 되지 마라. 대충 하지 마.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잘해. 이거는 저 친구야를 찾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 감이 오죠? 네. 오케이, 간단하죠? 네. 네.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Life is from B to D다. 인생은 벌스 투 데스야. 태어나면 죽죠. 근데 이렇게만 된다면 인생은 누구처럼 뭐 허 대표님처럼 완전히 성공하고 어떤 사람 실패하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대충 비슷하게 살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성공하고 나머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냐? B와 D 사이에 있는 C의 답이 있어요. C는 초이스야. 근데 초이스는 언제 하냐? 시간은 3단계로 나뉘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뉘어요. 이 3단계 시간 중에 내가 초이스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언제밖에 없냐면 지금밖에 없어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인간이 신이 됐을 거야. 못 바꿔.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저를 포함해서 이 강의장 안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일 아침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상하지. 나는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닐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을 만들어야만 그게 내일로 만들어지는 건데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건 언제밖에 없냐? 지금밖에 없는 거지. 그게 지금만 내 거라는 거예요. 과거는 아무리 화려했어? 집에 뭐 황금 송아지가 다 있어? 의미 없어. 미래? 난 나중에 잘 될 거야? 가봐야 아는 거야. 지금만 내 거예요. 지금만.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든지 지금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3단계 시간에 관한 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에 관한 신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리스 신화에 2명의 신이 나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 절대 시간 의미합니다. 무서운 신이야. 모든 신과 인간의 목숨을 딱 앗아가는 절대 시간. 카이로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이 그림이 카이로스인데 잘 보세요. 앞머리가 덥수룩하죠.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덥수룩하면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보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잘 몰라보도록. 2번째 이유는 뭐야? 머리가 덥수룩하면 잡기가 편하죠.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야. 머리 뒤 보면 뒤가 어때요? 없어요. 없죠. 민머리예요. 등에 달려있는 게 날개야. 요 카이로스의 신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간결해요. 인간들아,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고 손을 뻗으면 나는 항상 네게 되겠지만 내가 지나가 버리지 너희는 절대로 나를 잡을 수 없을 거야. 나는 기회라는 시간의 신이야. 기회는 언제만 잡을 수 있다? 지금만 잡을 수 있다. 이거야, 지금. 다음은 없어요. 지금 잡은 기회에 지금 노력하는 나를 기만하지 않고 이렇게 만든 게 나의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내일이 먼저 올지 다음 생에 먼저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완전히 쇼킹을 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연합뉴스 TV 그 30일 동안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스페인 산티아고를 갔다 왔어요. 30일 800km를 걷고 그 멘티들 데리고 가서 11명이 그 길을 걷고 이제 치유의 여정을 하고 왔는데 그 길을 같이 갔던 PD가 있었어요. 갔다 와서 이 친구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야. 중환자실에 누워서 여기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나이가 35살이에요. 완전 청년이야. 그 친구 모두 그 생각 했어요. 아, 맞아. 내일은 우리한테 안 올 수도 있겠구나. 지금만 내 거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당연히 해야죠.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이 아니면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도 즐길 건 즐기고 찾을 건 찾고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보고 할 것처럼 지금 하고 난 나중에 잘 돼서 할 거야? 그 시간은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만 내 거니까 여러분들의 내 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 짧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